안녕하세요. 스타디쉬입니다. 김병만 씨가 최근 여러 가지 악재에 시달리다가 이제야 겨우 일이 마무리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험난하고 지루했던 과정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7살 연상의 딸이 하나 있던 이혼녀와 2010년부터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김병만 씨는 전처의 딸을 입양하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해인 2011년 두 사람은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해부터 별거를 시작해서 2019년부터 이혼 소송을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이혼을 협의하에 하지 못하고 소송까지 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요. 4년여가 흐른 2023년 9월에 이르러서야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에는 그 후 입양한 딸과도 파양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입양을 하게 되면 소송을 거쳐야만 파양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파양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또 2년여가 흐른 2025년 8월 8일에 드디어 무려 3심을 거쳐서 아주 어렵게 김병만 씨가 승소를 했습니다. 처음 1심과 2심 모두 김병만 씨가 패소를 했어요. 파양이 기각되면서 딸의 손을 정이 들어준 것이죠. 왜냐하면 딸이 파양을 원치 않아서 김병만 씨가 진 거예요. 그런데 3심에서는 놀랍게도 김병만 씨가 승소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전처가 김병만 씨랑 이혼 소송 중에 김병만 씨가 자신을 구타하고 폭행했다, 이런 모습을 딸이 4차례나 목격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딸을 증인으로 내세운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딸이 김병만 씨는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자신을 키워준 고마운 아버지라는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김병만 씨는 폭행에 대해서 무혐의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파양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도 그런 취지로 딸이 말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3심에서는 그 진술을 번복을 합니다. 전처의 설득에 못 이겨서인지 아니면 김병만 씨가 계속 파양을 원하니까 거기에 대한 그 섭섭함, 배신감, 서러움이 생겨서인지 자기가 아버지의 폭행을 목격했다는 식으로 진술을 번복하게 돼요. 그런데 이미 그건 무혐의를 받은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법원은 이거는 무고다라고 판단하고 무고를 해서 폐륜화적인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파양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병만 씨가 파양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된 거죠.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딸은 정말 김병만 씨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처인 어머니가 딸을 증인으로 내세웠을 때 그때 대학생이었거든요. 김병만 씨를 처음 만났을 때는 그 초등학생, 그리고 결혼했을 때는 중학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대학생이 되었었는데 이혼 소송을 벌이는데 김병만 씨 편을 들어주었던 딸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김병만 씨를 정말 좋아했고 또 김병만 씨도 잘해주었고 김병만 씨는 딸을 애지중지 아꼈어요. 딸이 원하는 것을 거의 다 해주려고 했고 해외까지 나가서 방송을 찍고 그랬잖아요. 그때 집에 전화를 할 때도 늘 딸의 안부를 먼저 묻던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큰 딸을 자랑스러워했고 자기는 택시를 타고 다녀도 딸은 자기 매니저를 붙여주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딸을 아껴주었는데 계속 파양을 원하니까 딸이 무척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상속이나 유산 문제도 있지만 이런 감정도 적지 않게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양 소송 판결이 나기 단 하루 전에 딸이 김병만 씨를 소송을 걸어요. 그 과정에 김병만 씨의 놀라운 행각이 밝혀집니다. 김병만 씨가 재혼할 여자가 있다는 것을 밝힌 적이 있거든요. 올 가을에 비연예인과 재혼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 이미 자녀가 둘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딸은 친자 관계 확인 소송이라는 것을 걸면서 김병만 씨가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낳은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혼외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김병만 씨는 친자라고 하면서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난 후에 가진 자녀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딸이 파양 소송에서 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유산 상속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친자 관계 확인 소송은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어른들의 이혼 싸움 과정에서 이 딸이 여러 가지로 큰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겨우 20살이 된 딸이잖아요. 김병만 씨는 딸이 상처를 받지 않기를 굉장히 원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그 새 아내는 자신의 가정의 울타리를 지키고 싶겠죠. 그래서 그 파양을 이 아내가 적극적으로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사실 인지상정이잖아요. 서로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입장이 아무쪼록 이제 모두들 상처를 치유하면서 아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타디슈는 김병만 씨가 이혼을 한 그 즈음부터 김병만 씨의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하면서 김병만 씨의 지난한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켜보았는데요. 이 일 외에도 또 다른 일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영상을 여러분께 총정리로 꺼서 보내드리면서 김병만 씨가 어떤 인물인지 조금 더 깊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병만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잘 살다가 가난해진 집안이 아니라 그냥 꾸준히 가난했다고 해요. 김병만 씨는 시골 목수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요. 누나와 두 여동생이 있다고 합니다. 유년 시절에 목수인 아버지와 집을 지으면서 지냈다고 해요. 김병만 씨가 고명 아들이자 장남이라 그런지 그는 책임감이 남달랐죠. 어느 정도로 대단했냐 하면요. 김병만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바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여러 가지 노동을 하면서 집에 생활비를 벌어다 주었어요. 이때 뭘 했냐고 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들어보시면 포크레인, 건축, 운전 등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하는데요. 굴착기 자격증을 따서 굴착기 기사로 일한 적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도 굴착기로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보다 굴착기를 더 잘 다룬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거를 갈고 닦았던 실력을 훗날 정글의 법칙이라는 그 프로에서 마음껏 발휘를 했죠.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개그맨이 됐는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어느 날 같이 일하던 친구가 개그맨이 되겠다며 서울로 상경했어요. 그리고 나서 스타 예감이라는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을 보고 자기도 이제 꿈을 갖게 된 거죠. 자신도 개그맨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일을 그만두고 바로 상경했습니다. 1996년부터 연극 무대에서 활동하면서 꾸준히 개그맨 시험에 도전을 했어요. 자,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도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했는데요. 일용직 노동, 건물 철거, 폐기물 수거, 신문 배달, 인테리어, 전기 설비 등 온갖 힘든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런 일도 겪었다고 하는데요. 4층에서 떨어져 죽을 뻔한 적도 있고요. 그라인더에 팔이 걸려서 손목이 잘릴 뻔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어렵게 생활비를 벌면서 계속 이제 개그맨 시험에 도전을 한 거죠. 그런데 개그맨 시험도 무려 7, 8년을 계속해서 떨어져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트라우마가 생겨서 무대 공포증이 생기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병만 씨는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2002년 공채 17기로 드디어 김병만 씨는 개그맨 공채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7, 8년 동안 계속 개그맨에 도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심한 적도 있었다고 해요. 한강 다리 난간에 서서 시퍼런 강물을 내려다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겁이 나서 실행을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다시 개그 공채에 도전해서 끝내 합격한 거죠. 자, 그런데 아직도 그는 무대 공포증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7, 8년 동안 계속 떨어지면서 생긴 트라우마, 무대 공포증, 무대 울렁증이 개그맨이 된 후에도 쉽게 나아지지 않은 거죠. 무려 5년이 지난 후에 2007년 달인이라는 코너로 그의 울렁증을 극복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려 4년여의 최장수 코너가 됩니다. 이 달인이라는 16년 코너가. 동안 촬영만 해오신 촬영의 달인 2번 김병만 선생님 모셨습니다.
신문이요? 예, 순발력으로 자를 수가 있어요. 이걸 자르신다고? 예. 요런 네. 그냥. 오! 그리고 뭐 요런 네. 철근 같은 경우. 예. 요런 거는 어떻게 해요, 이거? 목에다 대고 바로 휘어요. 참아. 아파. 참아. 그리고 그는 예능으로 이적을 해서 아주 꽃을 피우게 돼요. 여러 가지 놀라운 그의 능력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운동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뭐 손재주라든지 그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재주가 있었던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경험을 했잖아요. 가정이 가난해서. 자, 그런데 김병만 씨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소문이 있다는 것도 혹시 아십니까? 김병만 씨는 군기를 좀 잡기로 유명한 그런 연예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너무 과하게 군기를 잡는다는 식의 영상이나 댓글들이 좀 있었어요. 특히 몇몇 연예인들이 방송에 나와서 김병만 씨가 군기를 잡는다는 식으로 우스개 농담 삼아 얘기를 한 것이 그게 마치 이 사람이 엄청나게 군기를 잡는다는 식으로 와전된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이 사람을 저격하는 영상이라든지 댓글들이 퍼졌기 때문에 김병만 씨는 결국 참지 못하고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어요. 선처를 해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고소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가정 환경이 좋지 않다는 식으로 선처를 부탁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뜨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그런 게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악질적인 개그맨 선배는 아니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정글의 법칙 등 예능을 하면서 후배들을 이끌어주고 그 후배들의 이름을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있었어요. 더구나 이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많은 후배들이 참석해서 그 선후배의 끈끈한 정을 보여주었다는 것 등 정말 나쁜 선배였다면 그러지 않거든요. 김병만 씨의 인성이나 성격은 그의 충격적인 결혼과 이혼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김병만 씨는 영화 스턴트 배우가 되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스턴트 지망생으로 온갖 무술을 배워왔던 것이에요. 무술 합계만 8단으로 태권도 2단, 그리고 합기도 2단, 풍푸 2단, 격기도 2단, 합해서 8단이라는 거죠. 거기에 덤으로 몇몇 격투기도 할 줄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평발이라고 해요. 자, 그가 보여준 이런 악발의 근성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그의 어머니인데요. 김병만 씨는 늘 자신의 삶에 대해 말할 때마다 어머니를 언급해 왔어요. 정글의 법칙 나미비아 편에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매우 강하게 키웠다고 합니다. 어느 날 김병만 씨가 친구들에게 맞고 오면 아들에게 누가 때렸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조그마면 쥐어뜯어서라도 이기고 와야 될 거 아니냐 라면서 김병만 씨를 강하게 혼냈다고 해요. 이런 어머니의 모습은 소위 도전으로 일컬어지는 김병만 씨의 강한 성격을 만들었고 그의 삶의 원론적인 바탕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안타깝게도 2022년 사고로 돌아가신 거 혹시 아시나요? 어머니가 전북 부안군 변산면 하섬 일대 갯벌에서 조개를 채취하다가 밀물에 고립되어 숨지고 말았어요. 이건 김병만 씨에게 어마어마한 큰 슬픔이 되는데요. 김병만 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때문에 이를 갈고 죽어라 달렸는데 이 가난을 없애줘야지 했는데 엄마가 지난해 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힘이 빠졌다라고 털어놓기도 했어요. 이어 내가 정글에서 많은 사람을 살렸는데 엄마는 못 살렸다. 그래서 미치겠다 라고 말하면서 맨날 보고 싶다. 문득 바닷물이 출렁이는 걸 보면 엄마 생각이 나서 멍 때리게 된다. 지금까지도 엄마를 못 놓고 있다 라는 말을 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김병만 씨 삶의 원동력은 어머니였고 어머니가 그의 인생에 끼친 영향력이 아주 지대했다는 거죠. 결국 그는 어머니 같은 여성상을 원했나 봐요. 그는
2011년 결혼을 하는데요. 이 결혼이 굉장히 센세이셔널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2011년에 결혼했는데 2011년이면 그는 달인을 2007년에 했거든요. 아주 유명 개그맨이 된 상태예요. 2007년 달인부터 떴으니까 2011년이면 그는 아주 유명 연예인이 됐는데 결혼을 뜻밖의 여성이랑 해요. 이 여성은 김병만 씨보다 무려 7살이 연상이었고요. 더구나 이혼녀였어요. 더 놀라운 것은 딸이 하나 딸려 있었는데요. 딸이 또 중학생 딸이었어요. 이렇게 나이가 많고 결혼까지 했고 애까지 딸린 그런 여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했다는 것은 이 여자에게 어머니 같은 여성상을 기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혼한 거로 봐서 이 여성은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김병만 씨가 원하는 여성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두 사람은 결국은 이제 맞지 않아서 헤어진 건데요. 이혼하게 된 거를 짐작할 수 있는 단초가 기사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김병만 씨는 아직 이혼하지 않았을 때 자기 아내가 자기를 휴대폰에 특이한 이름으로 입력해 놓았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내가 하도 징징거려서 아내가 나를 휴대전화에 땡깡이라고 저장해 놨다.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아내가 교수 출신이라 나를 애 취급한다. 집에 있는 딸하고 똑같은 입장이다. 지금은 딸이 커버려서 나는 막내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투덜거렸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관계인지 약간 짐작이 되시죠? 그리고 이분이 3년간 산속에서 혼자 지냈다고 말하기도 하면서 별거를 했다고 고백했는데요. 별거를 수년 동안 하면서도 이혼을 하지 않은 것은 그래도 어떤 일만의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결국 두 사람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혼 소송까지 가면서 이혼을 마무리하는데요. 김병만 씨의 재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김병만 씨의 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김병만 씨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023년 현재 김병만 씨는 자신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사업이 용인에 위치한 다이빙 풀장 딥스테이션, 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목공 카페 브라스 1억 원대로 단독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한글주택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목수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을 짓는 또 목공을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외에 김병만 씨가 자신의 이름을 빌려준 김병만의 파란 이사라는 것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2011년 하반기에는 기린식품과 계약했는지 달인빵이라는 이름을 달고 공장빵들도 생산하고 있죠. 또 충남 광천에 조미김 사업을 하는 백제식품에서 광고 모델로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상표명은 달인 김병만의 광천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이분이 굉장히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있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재산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소송까지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속사가 사실은 10년간 별거를 했다고 말할 정도로 김병만 씨는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해 긴 시간 인내했던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정신적인 지주였지만 어머니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한 결혼이라 더욱 참고 또 참았던 것 김병만 같습니다. 씨가 똥군기의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외모로 봤을 때 상당히 깔깔하고 후배들을 많이 족을 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런 오해들을 하시는데 네. 제 후배도 개그맨들이 있어요. 그래요? 정말 오해예요. 아, 이 김병만이라는 친구는요. 네. 진짜 가난 속에서 자라왔고 또 그리고 많은 힘든 개그맨 후배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뭐가 힘들지 않은 친구예요. 제가 얼핏 예전에 들었던 건데 웃자고 한 얘기가 리얼리티가 돼버린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농담삼아 개그 아이템으로 짜는 내용이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네. 이 친구는 절대 남을 구타하거나 네. 자기 사리석을 위해서 족을 치는 스타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이건 정말 여러분들 정말 아셔야 돼요. 김병만 씨는 네.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그런 성품이지, 그러니까 너무도 오해들 하시는데 이분은 말 그대로 힘든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가 굶을지언정 주변에 있는 애들에게 밥을 먹이는 친구예요.
김준호 씨는요? 김병만 씨가 한 3년 전에 네. 모 개그맨한테 1억을 보증서 준 적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큰 돈을 진짜요? 너. 그리고 자기가 커 나갔을 때도 네. 많은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시키려고 PD도 많이 설득을 했었고, 또 그리고 조금이라도 행사가 나가면 자기 걸 나눠서 혼자 나가야 될 일을 2명, 3명 엮어 나가는 일도 굉장히 많았고요. 네. 좋은 일 정말 많이 했어요. 병만 씨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정말 의리파예요. 예전에 KBS부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개그맨으로서 공채로 합격을 하면 전속기간이라는 게 보통 있어요. 짧게는 그렇죠. 1년, 길면 2년 정도. 네. 근데 김병만 씨가 제가 알기로는 전속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10년 가까이 KBS에서 몸담았었고요. 그러고도 나서도 사실 본인의 어떤 방송이나 이런 게 떨어져도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네. 그러니까 김병만 씨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따지면 본인이 살아가는 방식 중에 남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걸로 인맥 형성을 해서 끝까지 간다라는 의리인 거는 정말 맞고요. 네네. 특히 제가 참 놀랬던 게 이 정순영 씨도 굉장히 열정이 강하신 분이에요. 정글의 법칙 촬영 때도 항상 참여를 했었고 그 정글에. 심지어는 이분이 그때 실종 사건의 이 장본인이었었어요. 정순영 씨가. 뭐 하루인가 이틀 잃어버려 그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아, 그래요? 그분이 이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정순영 씨하고 김병만 씨는 정말 끈끈한 관계고 이번 유튜브 할 때도 많은 도움을 줬다고 저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한 개그계 코미디언 쪽 라인에서 가장 대부가 요즘에는 이경규 씨예요. 이경규 씨한테 밑보이면 힘들다. 반대로 이경규 씨한테 간택을 받으면 평생이 행복하다. 이런 얘기 있을 정도로 이쪽 세계에서는 이경규 씨가 발도 넓지만 선후배 관계에서 많이 끌어가고 큰일을 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근데 뜻밖에도 이경규 씨가 가장 좋아하는 후배 중에 하나가 김병만 씨예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김병만 씨를 좋아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기 일에 대해서 몸을 아끼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잖아요. 그렇죠. 연출이 아닌 진짜 몸을 아끼지 않는 모습들. 그렇죠. 이경규 씨가 그때 머리를 탁 쳤대요. 아, 얘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라인을 했는데 네. 뭐 항상 정글에만 가 있으니까 같이 PJM 할 기회가 없더래요. 근데도 얘는 항상 될 놈이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김병만 씨가 네. 물론 많은 PGM에 같이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리로서 정글의 법칙을 진짜 하나로만 갖고 갔잖아요. 왜냐면은 프로그램 자체가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네. 자기 이름을 타이틀을 걸고 만든 PGM이라 자기는 진짜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렇죠. 아니 오죽했으면 낙하 점프를 하다가 크게 다쳤었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거 다 방송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들이거든요. 또 라이센스 따려고. 말씀하신 대로 목숨을 걸고 했네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인데 하찮은 자기 불만과 개인을 위해서 후배들을 족을 친다? 이건 좀 너무 아이러니하죠. 네. 먼저 가장 중요한 기본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요. 방송인 김병만 씨가 이혼했는데 전처는 김병만 씨보다 7살 연상이었으며 한 번 이혼한 경력이 있었고 애가 딸린 이혼녀였습니다. 그녀는 김병만 씨의 열렬한 팬이었으며 7개월 동안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그녀에게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팬팔하다가 사랑에 빠진 건데 그 정도로 김병만 씨는 순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김병만 씨는 자신이 공부를 더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교사가 직업인 그녀의 지적인 매력에 반했다고 하죠. 어느 정도로 그녀에게 푹 빠졌냐 하면 아들로서 장남인 그는 어머님의 가슴에 못을 박으며 결혼을 감행했고 같은 성을 주기 위해 그녀의 딸까지 자신의 딸로 법적으로 입양을 하며 서둘러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나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당시 김병만 씨가 가장 인기절 전개일 때였는데 정글에 가서 방송을 찍는 등 많은 방송 스케줄에 두 사람 사이는 균열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결혼 1년여 만에 별거를 하더니 이혼하고 말았죠. 2011년 결혼했는데 2023년에 이혼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뒤늦게 보도되었습니다. 덧붙여 이미 10년간 별거 중이었던 것도 밝혀졌습니다. 즉 12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부부가 같이 살았던 기간이 고작 2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 김병만 씨는 방송에 출연해 이혼에 대한 심정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그는 이혼 사실을 뒤늦게 밝힌 이유에 대해 두려웠다. 무명으로 시작해 쌓아온 것들이 무너질까봐 끈을 놓지 못했다. 라며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조용히 이혼했는가 싶었는데 최근 전처에 의해 뜻밖의 폭로가 터져나왔습니다. 자신이 김병만 씨로부터 맞았다고. 김병만 씨는 전처로부터 폭행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해 완전 부인하며 해명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전처가 김병만 씨 몰래 10개 이상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과 무려 30억 원의 변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정황도 공개됐습니다. 김병만 씨의 법률 대리인 임사라 변호사는 11월 12일 YTN에 전처 폭행 혐의 피소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고 이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전처는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김병만 씨가 결혼 생활 중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질러 현재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병만 씨의 소속사 스카이터틀 측은 전처가 주장한 폭행 날짜를 보면 그 날짜에 김병만 씨는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폭행 사실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병만 씨가 이혼을 원했지만 전처가 이혼을 해주지 않아 이혼 소송을 걸게 됐고 그 과정에서 전처가 본인에게 유리하기 위해 폭행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이라며 이미 진작에 이뤄진 이혼 소송에서도 폭행 피해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주 경악할 만한 일이 밝혀지기도 했죠. 전처가 김병만 씨 몰래 10개 이상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과 무려 30억 원 지급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도 드러난 것입니다. 임 변호사는 이혼 소송 재판 과정에서 김병만 씨 모르게 가입된 생명보험이 15개가량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또한 재산 분할로 전처가 김병만 씨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이자를 포함해 20억 원 정도 되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여기에 전처가 김병만 씨 몰래 따로 빼돌린 재산도 이자를 포함해 10억 원에 이르러 합의 30억 원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10억 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재산 압류를 통해 배당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변호사는 이처럼 판결에 따라 전처가 김병만 씨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30억 원가량 되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는 조건으로 성인이 된 자녀의 파양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병만 씨의 소속사 측은 전처의 이번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대응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13일 임사라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연애 뒤통령 이진우 방송에 직접 출연해 소송의 비하인드와 전처의 언행을 더욱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병만 씨의 전처가 김병만 씨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구체적인 사실을 거론하며 완전 부인한 것이죠. 또한 전처가 김병만 씨 몰래 자신의 명의로 된 생명보험을 무려 20여 개나 든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합니다. 숫자가 더 늘어났죠. 임 변호사는 김병만 씨는 현재 전처의 갑작스러운 폭로에 많이 당황한 상태라며 특히 사건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터진 폭로라 더욱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터졌다니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네요. 이어 임 변호사는 개인적으로는 김병만 씨가 방송활동을 활발히 하다 보니까 그걸 보고 감정적으로 한 행동이 아닐까 싶다면서 여전히 미납된 채무도 있는 부분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변호사는 전처가 김병만 씨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24개고 대부분이 사망보험이었다며 재테크 보험, 연금보험이 섞여 있지만 이 역시 종신보험에 가까워 사망보험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만 다를 뿐이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수익자나 상속자에게 보험금이 가는 구조라 사망보험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해당 보험의 수익자는 대부분 전처였으며 일부는 전처의 친딸이자 김병만 씨의 양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전처 명의로 된 보험의 수익자는 김병만 씨가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네요. 남편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자신이면서 자신의 보험 수익자는 김병만 씨가 아니라니 아주 불공정하네요. 이것 하나만 봐도 감정이 크게 상할 만한 것 같습니다. 임 변호사는 김병만 씨는 이혼 소송 전까지 보험 가입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이혼 소송을 하면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통해 서로의 재산을 파악하게 되는데 그때 알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혼 소송 당시에도 김병만 씨는 해외의 험난한 지역에서 촬영하고 있었다면서 누군가가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그런 오지에 가는 일이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현재 김병만 씨의 가족관계 등록부상 자녀로 나오는 분은 전처가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이라며 김병만 씨가 전처와 결혼하며 친양자로 입양했는데 친양자 입양은 재판으로만 파양이 가능해 불가피하게 소송을 선택했다 라고 파양 소송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딸은 현재 성인이 돼 지금 대학생이라며 김병만 씨가 다시 결혼해 자녀를 낳을 수도 있으니 그런 미래를 생각해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전처가 폭행을 주장한 날은 김병만 씨가 SBS 정글의 법칙 촬영 때문에
국내에 체류하지 않던 때였습니다. 출입국 확인서로 입증했다며 검찰에 송치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정폭력은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미 불기소 의견이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불기소란 검찰이 재판에 회부하지 않겠다는 의미죠.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팩트만을 전하는 스타핫 이슈입니다. 김병만 씨 사태라고 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일의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태인데요. 이혼을 한다는 것은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만 생각하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팩트만을 들었을 때는 전처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태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전해져 마음이 아프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불행한 사태에서 가장 좋을 것인가 궁금해서 집단지성의 힘을 빌리고자 합니다. 바로 김병만 씨의 전처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이야기입니다. 김병만 씨는 딸이 초등학교 때 만났으나 이제 대학생 성인이 되었다고 하죠. 전처는 김병만 씨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김병만 씨가 상습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딸은 전처와 달리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병만 씨는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한 고마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전처는 자신의 호적에서 딸을 빼내가기를 원하는 김병만 씨에게 딸의 파양을 조건으로 30억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죠. 전처는 김병만 씨의 돈을 본인 몰래 빼돌리는 등 여러 혐의로 30억 원을 김병만 씨에게 변제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퉁치자는 속셈으로 딸 파양을 조건으로 30억 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부분이 참으로 난처한데요. 딸은 파양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겨우 20대인 딸의 입장이 양쪽 사이에서 너무나 괴로울 것 같습니다.